독도는 잊힐 수는 없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고향보다도 더 잊힐 수 없지. 오래 살았기 때문에. 17에 그때 우리가 한때는 사람 하나 없고 독도도 그냥 사람이 온 그때는 흔적도시인데 뭐 아무것도 ቋ것도 없고 굴 속이지. 너무 서글펐지. 제일 처음에는 한 열흘을 울었어. 명 놀고 멀려가 굴에 거기다가 하고 깨 뒤집어주고 아이고 돈 버는 거 그저 사는. 독도는 한 번 더 가고 싶은 거. 내가 살던 집 한 번 가서 진짜로 한 번 봤으면. 근데 이번에 그 텔레비전 나와서 할머니가 독도 간 거 알고 난 말 안 해봤어.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남들은 웃으며 잘도 늘어놓는 젊은 날의 이야기. 오늘은 좀처럼 꺼내본 적 없던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내 낡은 서랍 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그 시절의 바다. 아침 7시 26분. 동해의 끝자락,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이 섬을 살아온 아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새날, 새 아침이 시작됩니다. 울릉도의 거점이자 관문인 이곳은 도동항입니다. 하루 한 차례 출발하는 독도행 여객선을 타기 위해 연간 6만여 명의 사람들이 도동항을 찾습니다. 조금 많이 설레고요. 좀 기대도 되고요. 과연 독도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약간 좀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이번에 몇 번 만에 시도하시는 거예요? 4번 만에. 제가 지금 다리도 아픈데 왔어요. 그 무릎 수술 감안하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1년 중 단 50일 정도만 입도할 수 있다는 독도.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독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까지 있답니다. 도동항을 출발해 독도까진 100길로 1시간 30분. 많은 이의 기대를 실은 이 배. 오늘 무사히 독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센 바람을 뚫고 힘들게 입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객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30분. 그마저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은 동도의 선착장 주변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독도의 극히 일부일 뿐이지요. 동도 반대편에 위치한 서도. 서도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이 섬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서도는 동도에 비해 지형이 높고 험난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섬이 되었죠. 서도 지역은 공개 제한 지역이라서 일반인들은 사실상 서도를 볼 수는 없습니다. 서도 입도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독도박물관의 손대원 학예사. 그가 서도에서 찾아낸 건 다름 아닌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선명한 글씨.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봤을 평범한 누군가의 이름들. 이분들은 아마 독도에 오셨던 사공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해녀들이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해녀들이 미역이라는 걸 딸 때 어부들도 같이 와서 미역을 나르고 할 때 해서 이분들이 이쪽에서 이름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이 섬에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있답니다. 독도에 있는 22개의 바위들은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에 붙은 이름만이 그 시절의 삶을 짐작케 합니다. 그 비밀을 찾아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에메랄드 물빛의 하얀 모래, 환상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도. 제주 서쪽에 위치한 협재리 바다 한편엔 물속을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그 경력만 해도 기본 30년은 너끈히 넘는다는 베테랑 해녀들. 들어가야 되고 영해도 들어갈 건데. 욕심 부리지 말아요, 작업해요. 저 뜨는 거는 크레인왕 이따 12시부터 한 12시부터 뜨기 시작하더라. 땅 내 숨만큼의 욕심만 내야 한다는 바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우리 협재 바다는 그 물려할 작업할 바닥이 좁아. 제일 작아 이 지역에. 제일 작은 바다가 맞아요. 바다는 넓은데 해수욕장 다 모래바다라 가지고 우리 작업하는 거는 이 축항으로 해가지고 저기 구경돼서 저도 저쪽으로밖에 작업할 수 없어요. 다 모래바다라. 섬의 특성상 사방이 물이지만 어장이 협소한 제주바다. 해녀들은 물질할 바다를 찾아 육지로 향했습니다. 태왁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했죠. 너나 없이 살기 어려웠던 시절, 제주의 여인들은 살기 위해 이 섬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오직 제 몫의 숨과 힘만으로 삶을 일궜습니다. 삼촌은 육지 어디 가봤어요? 전라남도 완도, 울진, 경북 울진 아가씨한테 다 갔다 왔어. 어쩌다가 안 간 사람인지 거의 갔어. 가서 보면 가는 데마다 제주 해녀들 없는 데가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 전라도 이제 안도 소고지도 가봤고 흑산도도 가봤고 경북 간포 양포 가는 곳마다 해녀 한 마을이면은 30-40명은 있었어요. 낯선 타향의 차가운 바다로 뛰어드는 일이 서럽지 않을 리 없었지만 제주 여자의 숙명이라 여겼습니다. 생의 절박함을 안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최동단 독도까지 향했습니다. 보람도 위기도 함께 짊어지며 생의 언덕을 힘차게 넘어온 이들. 20살도 되기 전에 향했던 그 섬에서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인 양 생생합니다. 할망들 수박 먹고 말 걷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자,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자, 좋은 동네. 우리만 먹어. 이거 우리 집 앞에 호텔라니까. 그게 이쪽이 한 칸 남아나 쪽이. 어릴 적에 몇 살부터 해녀를 시작했느냐고. 시작하기는 16살 시작한 거 닮아. 16세. 근데 육지가 하는 건 18배 가고. 아, 독도는 19배가 와? 독도는 19배 가고. 경한 거 닮아 나가. 나 그때 17에 갔다. 우리 가니까 해녀 오라증은 나한테 해녀도 어떤 사람 처리도 몰라. 그땐 이 사람들도 울릉도 안 갈 때고. 걔나 우리가 처음으로 간 돈을 벌었죠. 허나 그 다음에 뺏고친 사람은 가지 못해요. 그때는 뭐 30명도 갔다가 20명도 갔다가 이제 그 후제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갈 때가 36명이 최고 많이 갈 때라 그때는. 저는 남자 여자 합치라니 한 40
44명인가 기다. 근데 남자들은 간 뭐 했어? 해녀 실러가고 미역말르면 이제 저녁엔 사공들이 이제 그걸 다 실러 들어오죠. 경하고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저문 거는 우리가 다 늘어야 되고 군대식이다 바로 이거는. 기상하면 이제 또 이제 옷 입어그네 이제 작업 나가는 시간. 제주 사람은 이 목숨만 걸고 이제 돈만 벌어오면 산다. 왔다 갔다 하던 나 울릉 저 독도 한 10번은 좀 한 10년에 왔다 갔다 했어. 한 집 걸러 한 명이 해녀 일을 하던 이 마을에서도 으뜸 가는 실력을 자랑하던 상군 해녀 김공자 할머니. 그는 가장 오랜 시간 독도 물질을 다닌 베테랑 해녀였습니다. 그때는 인연이 없으면 울릉도도 못 갔어. 아는 사람이 있고 울릉도로 데려다 줘야 갈 수 있었지. 그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아무나 못 갔어. 하여튼 제주도에 올 때는 제주시에서 배 타가지고 부산 와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와가지고 날씨 나빴다면은 일주일 열흘 포항에 하숙집에 있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연락선 올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름조차 낯설었던 그 섬. 독도로 향하는 길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한 지 꼬박 3일. 그렇게 도착한 곳은 울릉도 도동항. 옷하고 속옷하고 이제 두렁밥 같은 거 다 챙기고 이제 제주에서 가져오는 건 차좁쌀 가져와 그거 이제 한 포대씩 다 싸가 그래갔지. 그래 하여튼 3개월 먹을 걸 가져갔지 전부 다. 26명이 다 자기 앞에 다 싣고 갔지. 울릉도에 도착한 제주 해녀들은 그날 저녁 도동항에서 출발하는 독도행 배에 올랐습니다. 도동에서 출발해가 독도까지 8시간인데 우리는 그거보단 작은 거. 짐 많이 실르고 작은 배에 나는 12시간 걸려. 12시간 만에 도착하고 어떤 데 일기 주고 기상 주면은 한 11시간 걸리고 그래서. 제주에서 출발해 독도까지 장장 5일이 걸렸습니다. 배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깨어난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 이것이 독도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테는 사람 하나 없고 독도도 그냥 사람이 온 그때는 흔적 도시인데 무서워 내려가지도 못해요. 너무 서글펐지. 불도 없고 촛불기어가 있었지. 그거 갈매기 소리만 깨룩깨룩 나고 뭐 아무 인적도 없으니까 무섭고 그게 너무 서글프가 내가 이리 와서 고생할 그게 아닌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고생한다는 게 그게 밤마다 나와가 울었다니까. 제일 처음에는 한 열흘을 울었어. 어떻게 갈 수 없냐고. 나갈 수가 없어요. 좀처럼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섬으로 향했던 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울릉도는 돈섬이고 독도는 보물섬이래. 독도 바다에만 가면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소문. 가난이 무서웠던 소녀들은 서글픈 마음을 접어둔 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험한 독도 바다에서 그들이 마주한 건 엄청난 양의 미역이었습니다. 8시에 나가면 저녁 5시까지 미역담을 말려왔어. 그날 개가 그날 바위에 늘었다가 말려가 들려놓으면 그게 완료된 거라. 미역 놀고 멀려가 땜에 실러가 구레 거기다가 하고 방구에 넣어가 넣을 사람은 넣고 부어주고 그래. 그것이 힘들지. 말도 못했지. 미역이 무지무지하지. 완전 앞에 물골, 상건주장, 서도 막 여기에 막 형편없죠. 미역 다 하지도 뭐 그거 다 해갖고 어떻게 처치를 못했지요. 미역 바다 쏙이고 밑에도 돌 이런 돌도 있잖아.
미웃미웃했다니까. 이런 바위에도 찰랑찰랑 했다니까. 구부러도 될 정도다. 사람이 구부러도 안 다친다 했다고. 그때는 뭐 바닷속이 좋았잖아, 자원이. 당시엔 전복보다도 비싼 값에 팔렸던 미역. 실컷 캐도 다음 날이면 다시 시커먼 미역이 넘실거렸습니다. 행복도 많고 소라도 많고 홍학도 많고 막 먹을 것이 막 드랑드랑 미역도 많고 거긴 가보니까 막 대풍년이라 희망은 있었지. 아이고 여기 왔으면은 이 바다 제주도나 어디 와시면은 참 좋겠다 했지. 해마다 봄이 되면 멀리 제주도 등지의 해녀들도 떼지어 온다. 봄에서 여름철까지 수개월 동안을 이 바위뿐인 삭막한 고도에서 일하는 여인들. 그러나 그들의 가냘픈 모습에서 강한 삶의 집념을 볼 수 있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제주 해녀들의 독도 물질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독도에서 생업을 잇고 자연을 벗삼았던 그들은 사실 독도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그 가지바위가 있어요. 가지바위 독도에. 그 강치가 나와가 한 날만 조면은 강치가 2-3마리가 나와가 떡 있어요. 그럼 우리 거기서 작업해가 나오면 우리가 가고 이래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해요, 강치가. 이제는 멸종된 독도 강치. 강치는 외로운 독도 생활을 함께 해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독도 돌방구 위에마다 물개가 검은 물개가 그냥 다 있었거든. 꽉 차.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땅 안 보여, 물개로. 그렇게 많이 있어. 그런데 막 해녀 작업할 때도 물개가 와도 해꾸질 안 해, 물개는. 바위에 앉아있는 거 이거나 망아리에 다만 우리 사는 해녀 사는 앞에 와는 이거 사진 찍은 거라. 그래가 이거 물에 놔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고 갔어. 상걸을 해와가지고 사진은 찍었는데. 서도 북쪽에 있는 넓고 평평한 가재바위는 강치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일본 어민들의 대량 포획으로 이제는 자취를 감춘 강치. 해녀들은 강치를 기억하는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이른 봄 시작해 석 달 가까이 독도에 살았던 해녀와 사공들. 40여 명의 대인원이 대체 어떻게 이 섬에 살았을까요? 어두컴컴한 이 굴 안에 그들의 봄날이 오롯이 담겨 있답니다. 기억나면 그냥 굴속에 사는 거라 얘기. 기억날 일이 있어. 어디 뭐 가고 오고 해야 기억도 있고 뭐 보기도 하지. 만날 그 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뿐이고 바닷물에 가는 거 그것뿐인데 기억나고 안 날 게 있어. 만날 하는 그 일이 그 일인데. 300예술날 올 때까지 가면 석 달 동안 그거만 이렇게 안 했어. 그디 갔다가 왔다가. 물에 가려면 그 창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 날 주면 나오는 거. 그뿐이라. 이제는 흑백 사진 몇 장만이 그 시절을 짐작케 합니다. 이제 이리 움막같이 쳐갖고 계단이 한 5-6계단 있으면은 벽돌로만 이래 그대로 세면도 안 오고 쌓여갖고 가마떼기 옆으로 이래 딱 돌려놨어요. 그래, 그렇게 했었어요. 잠자는 데는 낮아. 높이가 한 우리 바짝 서면은 우리 키에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래 양쪽으로 요런 식으로 해가 나무를 요래 만들어. 남자들 사공들 자랐고 여자 할매 우리들은 밑에 방바닥에 이거 가메기 떼기에 깔고 이불 하나씩 있는 거 이제 들고. 그래 그 앞에 화장실이 없어가 전 이제 몽돌 있잖아요. 몽돌 그쪽에 이제 파도 안 오는 쪽으로 가가 이제 전부 다 소변 보고 대변을 보면 바다에 쓸려가고 그랬죠. 화장실이 없었어요. 파도 소리가 갈매기 소리
왈랑왈랑 하는 소리가 뭐 잘 못 자요. 조금 하면 날 새고 하는데 뭐. 그냥 날 푹 새가면 아이고 미역 젓는다. 미역 가가 위로 올려라 올려라 하면 그래가 올리고 그래. 서도 탄건목역, 물이 고이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물골.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험한 굴 속에 살게 된 건 이곳에서 흐르던 물 때문이었습니다. 사방이 바다인 독도에서 물골은 유일하게 식수가 나오던 곳이었죠. 물골이라 한 데가 이제 밑에는 물 나오니까 물골이겠지. 물이 확실히 이만치 같지 싶다. 그 물바닥 하는 데가 찰랑찰랑찰랑찰랑하고 확실히 그 많은 사람 다 거기서 씻고 설거지 다 하고 물에 갔다 오면 이거 몸은 헹가야 되잖아 언니들도. 그래가 해도 물이 안 모자려.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먹어도 탈나지도 않는다. 물이 소화제인가 봐. 짭짤해. 그러니까 소화되는가는 몰라도 탈나는 사람이 없어야.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그 물골에 가서 정성 들어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 시정에 먹을 물밖에 안 나와. 그 물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산에서 내려주는 물이지. 응. 그래서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마르질 않은데. 너의 물골에서 좋은 물이 펑펑 나와. 너의 살고 계신 여러분 물 마시죠. 이곳 물골은 해녀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독도에 도착한 해녀들이 가장 먼저 한 일도 물골 신령님께 제를 올리는 일이었죠. 물골에 좋은 물이 펑펑 나와. 나이다 천지신 몇 개 비나이다. 하지만 물이 마르지 않는 섬에선 눈물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새 삶의 길목엔 어김없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독도 바다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3월 보름날에 태풍이 왔어. 태풍이 오니까 먹는 식량, 옷, 두름박이, 옷, 해녀하는 행장이 다 떠내려버렸어. 아무것도 없이. 태풍이면 이력이 난 섬사람들도 학을 뗀다던 가을 태풍. 그 엄청난 위세 앞에 금이환영의 꿈은 단숨에 꺾여버렸습니다. 아이고 다 막 모여서 막 울었어. 우리 죽어서 갈 거니까 이 돈을 벌면은 뭐 할 거냐고. 이 돈을 담은 얼마라도 있으면은 이런 데 붙여서 죽을 때까지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20사람이 그냥 막 어울어서 막 울었어. 그때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죽고 갈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주일 만이 금파 연락선이요. 연락선이 먹을 거 이제 나무 그 식량 옷 쌀 그거 다 먹을 거 다 부수품 다 해가지고 식금 와가지고 그때야 밥해 먹었어요. 그렇게 무서웠는데 다시 또 독도에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지고 아방도 아프고 아기들은 커간 공부도 못 시키고 큰딸은 국민학교도 못했어. 아기 놀라고. 참 부지런히 살았는데 왜 삶은 그리도 고달팠던 걸까요? 겨우 23. 어린 엄마는 온 가족의 삶을 짊어지고 또다시 험한 바다로 향했습니다.
우리 막둥이는 헌설 때에 떼놓고 갔다 와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됐어. 갔다 와서 그 아기 엿새도록 어머니라고 안 쳐다봐. 그랬는데 그 아기 또 놔두고 또 갔어. 아이고 당구 돌방구에 가서 막 그냥 앉아서 울고 막 아기 때도 가면은 그렇게요. 아이고 옛날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어. 집에 두고 온 자식들이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요?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바다에서 나올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을 청할 때 매 순간 눈앞에 아른거리던 생때 같은 아이들. 여기 독도를 그리움으로 기억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게 뭐 촛대바인가 여기 앞에서도 찍었고 독도에 가서 좀 뭐 한 데는 다 우리가 사진을 찍었구만. 내가 참 가는 데마다 누가 이거 따라가서 찍어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 1970년대 독도의 막내 해녀였던 임숙자 씨. 그는 그 시절이 지금도 또렷이 생각납니다. 이 사진이 우리 독도 갈 때가 유일하게 우리 살았던 집, 내 집, 우리 집. 사진에 보니까 독도 하숙이라고 이거 적혀 있구만. 사진이 나가봐도 사진 너무 신기해. 빨래까지 해갖고 다 널어놓은 거 보면. 빨래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 말려갖고 입었는지 내도 궁금해. 참, 그거는 궁금해.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대. 좀 독도 갔다 온 게 좀 창피했을까? 어릴 적에 갔다 와서 엄마 따라 갔다 와서 뭐 친구들한테는 독도 갔다 왔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그냥 그래갖고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 지금. 의젓한 소녀들은 어려운 집안 형편을 기꺼이 떠안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때의 추억이지만 내내 숨기고만 싶었던 지난날. 굳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건 자꾸만 사무치는 엄마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18살인가? 그때 엄마 따라갔지, 돈 벌러. 하긴 그래, 엄마가 한 푼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갔지. 근데 우리 밑에는 남동생이 대학교에 가야 되고, 그 나이에 엄마가 이제 돈 번다고 나를 데리고 갔으니까 말은 표현을 안 해도 얼마나 좀 서글프지 않았을까? 가을이 되면 독도에서 돌아온다던 엄마. 애타게 기다리던 딸은 엄마와 함께 독도로 향한 후에야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 아이고 안녕.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이쁜 새끼. 아이고 많이 컸네. 이거 몇 장 먹었는지. 오랜만에 형제들이 있는 고향 제주를 찾았습니다. 큰 거는 좀 썰어야 되겠다. 제주도 소라고. 제주에서 나는 귀한 재료들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가족들. 우리 어머니 제사. 네. 제사인데. 내일 제사니까. 다 모였으니까 거기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싶거든. 그래 하려고 이제. 일찍이 남편과 사별해 홀로 내 아이를 키워야 했던 엄마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독도로 향했습니다. 독도 가서 이제 원정 가서 이제 물질을 하면서 키운 게 그런 강인한 정신을 안 가지면은 사실 키우질 못하거든요. 어머니 혼자 아버지가 37에 돌아 어머니 나이도 그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어머님이
계속 물질 다녔어.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난 후에 어머님 들어와서 이제 제주에 그냥 사셨어요. 그렇게. 예. 속이 상하는 게 우리 집에 아빠가 어머니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머니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 손을 들어주게 어머니라고 한 번만 불러줘라.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래서 신혼초에도 버스 타고 갈 때 가면 꼭 어머니 저 왔어요 해서 부르라고 했는데도 가면 안 그래요. 가면 저 왔어요 하고 그냥 들어가지 어머니를 안 불러. 아들 앞에 어머니 소리 못 들을 정도로 힘들게 사셨다 싶으면 자꾸 눈물이 나요. 어머니 생각하면. 그 아들을 떼놓고 아들을 못 보는 엄마의 심정. 저거 애가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그때 그 말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요건 누님, 요거는 어머.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집 짓기 전에 돌아가시던 그날까지도 내내 낯설기만 했던 우리 엄마. 머나먼 그 섬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건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던 그 마음 때문일까요? 어머니 마음에는 항상 독도가 나를 살렸다는 말을 하시더라고. 독도에서 우리 애들 공부시켰다. 참 독도가 고마운 게 우리 이 사람네 가족들은 살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 독도만 나오면은 엄청 열심히 봐. 우리 식구들은 다 진짜로 독도가 우리 이제 고향인 것 같아. 진짜로 고향 보는 것 같아. 응. 고향 보는 것 같아. 독도라는 거. 나는 진짜 일이 지나가다가 독도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뜬다 진짜. 서럽고 고단하던 지난 날도 이제는 먼 옛날 일인 양 까마득합니다. 독도의 삶의 일부를 새긴 들꽃 같은 청춘들. 이 섬은 생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젊은 날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겠죠. 어떤 기억은 마음에 새기지만 어떤 기억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그 시절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해녀들이 살았던 서도의 바위 한쪽, 누군가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최상공, 최만수, 김종만, 그리고 고영익. (50년이) 훌쩍 넘어 내 젊은 날의 흔적과 마주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서동 맞죠 이쪽에? 이거 내가 살았던 곳이네. 좀 익숙한 데 있네. 이거는 아이고 김종만이, 고영이.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표시를 남기려고 독도에 가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죽지 않으면 여기 오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겨 놔뒀는데 나는 돌멩이가 복삭복삭하니까 오래 가지 않겠지 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는 1970년대 독도의 미역사공이었습니다. 독도까지 해녀들을 태워다주고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을 실어 나르는 게 그의 일. 이 낡은 수첩이 할아버지의 보물 1호랍니다. 이 수첩엔 독도에서 틈틈이 써내려간 그때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71년 3월 10일 독도 미역 사공 1년간 미역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사공 10명을 모집하는데
동창을 만나 사정 끝에 독도 사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기 쓴 거는 이건 독도에 가가지고 돈도 못 벌었고 해녀들 사공으로 하면서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하도 심심하길래 고향 생각도 나고. 오랜만에 꺼내본 수첩. 할아버지의 시계가 그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독도 생활, 점심시간, 고구나 밥 먹으라 외치던 종만아, 달가락 달가락 그래 간다. 그 대답 지금은 잊었느냐. 달걀 달걀, 갈매기 달걀, 오늘 처음으로 먹어보는 달걀이라 참 맛도 좋다. 달걀을 먹으며 문득 고향 친구들이 생각한다. 함나도 사나이 독도에서 일기가. 강렬했던 그 봄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독도라는 게 솔직히 해서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참 좋은 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말해도. 돌멩이 하나가 제일 아까운 꽃이거든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문득문득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그리운 건 그 섬에서 청운의 꿈을 그리던 젊은 날의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동해 바다엔 부푼 꿈을 안고 독도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릉도 어민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독도 바다의 주인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독도를 유심히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독도가 멀리 보이면은 아 저기 내 땅이다 싶은 게 마음 설레죠 뭐. 아 여기 내 땅이 왔구나 싶은 게 전국에 다 와요. 오징어 배들은 거의 다 와요. 그러면 제주도 배들도 오고 부산 배도 오고 간포, 구룡포, 포항, 죽변, 뭐 묵호, 속초, 주문지 이런 배들 다 와요. 1902년 시작된 이래 울릉도 100여 년의 삶을 지탱해온 오징어 어업. 한때 독도 어장은 전체 오징어 어획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울릉도를 비롯한 경북, 강원 일대의 수많은 어민들이 독도 바다로 모여들었습니다. 독도를 취재 중에 마침 지나가는 어선 한 척을 만나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북 울진 후포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약 16시간 걸렸습니다. 그 이 독도 군해에서는 어떤 고기들이 주로 많이 잡히죠? 주로 항우리기, 명태, 해남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저 바다에서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이 독도를 딱 보게 되면 무진장이 반갑기도 하고 저 위에 보면 저 섬이 아주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요. 고기 잡으시는 데나 오징어 잡으시는데 이 독도가 어떤 보탬이 되는 게 좀 있나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저 만약에 저 독도가 지금도 일본하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땅이 아니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와가 조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독도 바다에서의 조업. 오랜 시간 독도의 곁을 지킨 건 밤을 잊은 어민들이었습니다. (40년을) 넘게 지켜봐온 독도 바다. 동해안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던 이 바다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 한 마리 올라왔어 또. 한 마리 올라온다 그래도. 수온 상승으로 예전에 비해 오징어가 절반도 넘게 줄었답니다. 그렇다고 자식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 바다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아들들한테 이거 오징어 물회 해준 적 있어요? 해줬지. 잘 먹지. 다른 거나 잘 안 먹는데 오징어 또 잘 먹어요. 딸내미가.
가시 있는 생선도 잘 안 먹더라고. 자, 다 됐습니다. 달고 짜고 맵고 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 배 위에서 보냈습니다. 온 청춘을 보낸 독도 바다는 가족을 지켜준 큰 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독도까지 간다면 걱정 안 하세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멀어서요? 그까지 뭐하러 가느냐고. 나 혼자만 먹고 산다면 뭐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근데 가족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녀들 뒷바라지 공부시켜주고 할 수 있다는 게 독도가 정말 고마운 존재고 내 생활에 터지니까 감사할 따름이지. 오늘도 울릉도 동남쪽 외로운 섬 하나를 지키는 수많은 불빛. 서로가 있어 결코 외롭지 않은 이 밤이 지나갑니다. 울릉도 사람들에게 독도는 마치 이웃집처럼 친숙한 섬입니다. 거리가 가깝다 보니 마음조차 가까워졌다죠. 독도로 물질을 다니던 제주 해녀 중 몇몇은 울릉도에 정을 붙여 지금도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 서쪽 금능 출신의 이방윤 할머니. 20세 꽃다운 나이에 독도로 물질을 왔다가 남편을 만나 울릉도에 정착했습니다. 거의 55년 정도를 하셨네. 물질을. 고생을 많이 한 손이지. 이건 그냥 홍합포만 아프고 요거는 배에서 널쩍어. 마디마디 굽은 손이 할머니의 고단한 지난날을 말해줍니다. 독도에서 살던 게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가만 누워 있으면 생각이 납니까? 생각나지 않을 적이 있어. 순이, 정단이, 뭐 그들들 많다. 이름 다 몰라도 뭐. 공자 이모 보고 싶다며. 다리만 안 아파도 뭐 해주지 뭐 같이 댕기면 하지. 나 해줄 만하니 나가 해줘야 하는데. 공자 참 잘 해줬다. 아이고 우리 딸내미 참 잘 해줬다. 돌이켜보니 고생한 날들보단 고마운 마음들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미역은 최고 좋은 거 오래 했는 거다. 울릉도 미역이 더 맛있다니까 이거. 그래 울릉도 미역 맛있다. 아니 억수로 좋더라. 알이 없지? 많아. 많네. 빨간하다. 가득 찼어. 와 끓여 먹고 끓여 먹으면 돼.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몇 번을 접어 평생을 간직해왔습니다. 복도도 없고 그 신발에 그 작아가다. 그 신발에 작아서 안 된다고. 그거 해가 내일 놔줄게. 뭘 더 성이고 마음이지. 서럽고 고단했지만 외롭진 않았습니다. 서로의 숨을 살피며 함께한 바다. 독도의 바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함께한 오래된 벗에게서 반가운 인사가 날아왔습니다. 여기 미역하고 제주도 미역하고 완전히 틀려. 거기는 순 돌미역. 전지 맛이 좋아. 이거 잘도 제일 굵은 걸로 관려가 놨죠. 아 이거 독도는 전신만신 연합이 바우마다 다 연합이다. 울릉도도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독도만이 많지 않아요. 여보세요. 나 공자우다. 박년희 언니. 박년희 언니. 양 공자다 지구가.
공자 이모란다. 어머니 인사해라. 공자가 안녕하세요. 아이, 예. 오랜만이다. 그 오랜만가 아니고다. 이거 몇십 년 만에 받은 중이야. 아니, 이제는 나도 늙어본 나는 가지도 못 서고, 설명에는 오지도 못 서고. 야. 벌써 저 제주도서 그만큼 이쁘다 나이가 그래 늙었노. 이제 그 나이가 90 다 돼가는데 아이 늙으니까 이게. 이거 몇 년이과. 얼마나 이쁘단데 네가 늙었노. 예. 우리는 하나만 생각, 네 생각밖에 안 난다. 얼마나 잘해 나가. 나가 잘했지, 언니가 잘했지, 나가 잘했어. 그래. 언니가 잘했지. 건강하게 잘 삽소야. 만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도와줘. 네. 이제 생각하니 그 험한 삶 속에서도 품 한 편 내주던 동료가 있었기에 무사히 그 시절을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제주 출항 해녀들의 독도 출어를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공자 해녀하고 같이 아마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숙제가 아니겠는가. 결코 그립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기만 했던 내 삶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원 갔다 온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네. 이 할머니하고 여기하고 김순희, 김순나, 이정순, 홍선숙. 이제까지 없는 지색에 오늘의 김공자 이름을 여기 올라가게 됐네. 나 이름하고 이 사람들 이름이 없었는데. 빛바랜 사진 한 장만이 기억하던 내 젊은 날. 이 독도는 울릉도 독도는 잊힐 수는 없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고향보다도 더 잊힐 수 없지. 그런데 이번에 그 텔레비전 나와서 할머니가 독도 간 거 알고 아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구나 한 걸 알았지. 난 말 안 해봤어. 이제 인자 다 알았지. 손자들도 알고 아들들도 알고. 무명옷이 바닷물에 젖고 마르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내 젊은 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참 새롭고 신기하다. 내가 그때 참 잘 갔다 왔다. 살아생전 그때로 돌아갔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 갔다 온 생각은 들지. 그때 안 갔으면 우리가 독도가 어떻게 한 살아보겠니 싶어가. 잘했어. 고생했고 일한다. 내 마음으로.